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주시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가?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외로움에 사무쳐 홀로 남겨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했던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쩌면 지금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거짓말을 주입해왔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곧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며 외톨이라는 낙인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든 나머지 우리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즉 진정성을 희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어딘가 어설픈 이둣짜리 복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혼자라는 것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당신의 그 필사적인 노력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욱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그것, 바로 고독이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힘의 진정한 원천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치 고독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마 당신만큼이나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의 공백도 견디지 못하고 소음으로, 스마트폰으로, 끝없는 약속으로 모든 시간을 채워넣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만이 존재하는 그 텅 빈 공간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이 혼자라는 것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달아나려 했던 바로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한다면요.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애벌레는 반드시 홀로 고치 안에 들어가야만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홀로 캄캄한 흙 속에 묻혀야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반드시 홀로 둥지를 떠나 드넓은 창공을 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이 잊어버린 위대한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바로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아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혼자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노트북을 덮은 채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을 성공의 척도로, 혼자 있는 것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아, 내 소셜 캘린더는 약속으로 꽉 찼어라고 자랑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정말 외로운가 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스스로에게 저지른 가장 거대한 기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벌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고독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모든 위대한 비전은 자신의 생각과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있었던 한 사람의 내면에서 처음 그려졌습니다. 모든 획기적인 발견, 모든 혁신, 모든 사상의 혁명은 바로 홀로 있음의 힘을 이해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한계가 당신의 한계가 되며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두려움이 됩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이 본래 창조된 모습이 아닌 당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눈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연결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들이 모두 고독을 실천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끊임없이 타인과 함께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편안해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은둔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고독, 전략적인 홀로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기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오직 당신만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고유한 메시지를 듣고 다시 돌아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유리컵에 빨간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컵 전체가 붉게 물들 것입니다. 잉크의 고유한 특성, 그 붉은색이 유리컵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잉크 한 방울을 거대한 바다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고유한 색깔은 주변의 광대함 속에 희석되어 정체성을 잃고 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저 바다 속 잉크 방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 생각, 영향력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너무나 깊이 잠겨 있어서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 오직 당신만이 기여할 수 있는 그 특별함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바로 당신의 고유한 색깔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한 잔의 맑은 물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홀로있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입니다. 반면 홀로있음은 생산적인 고독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전자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후자는 당신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전자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당신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완벽하게 혼자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적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당신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당신이 당신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소음, 끊임없는 오락거리, 끊임없는 만남으로 자신을 둘러싸 그 필연적인 마주침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마주침이야말로 당신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신의 일부를, 성장이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방치되었던 자신의 조각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도 아니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아니며 사회의 목소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 오직 당신만이 낼 수 있는 그 고유한 표현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것이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고독 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맺게 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님이나 친구,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당신의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홀로 있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낯선 사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코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 대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피하는 대상을,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대상을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변화에는 정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정직한 자기 성찰은 군중 속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당신의 잠재력과 비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위대함으로 이끄는 훨씬 더 높은 기준입니다. 다음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올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TV를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낸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 나는 고독을 피함으로써 어떤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마주해야 할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온전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듣고 당신 자신의 감정을 느끼며 당신 자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당신의 삶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우리를 세뇌해왔습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항상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 쉽게 연결된 나머지 우리 자신의 영혼과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삶의 목적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은 당신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 존재의 고요한 중심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때는 바로 당신이 홀로 있을 때입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도대체 왜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감당하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표현으로서 관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행복을 모든 만남 속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역설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을 맺을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홀로 있음의 힘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40일 동안 산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책도, 음악도 없는 완벽한 5분의 홀로 있음.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존재하는 시간.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그 5분이 인생에서 가장 긴 5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초조하게 날뛸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거에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날은 10분. 점차적으로 고독에 대한 당신의 수용 능력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이 3가지 강력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부모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둘째, 나는 바쁘게 지냄으로써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우리가 혼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느끼고 싶지 않은 공허함.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셋째,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여는 무엇인가? 이것은 당신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며 그 답은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홀로 있음을 실천함에 따라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닌 당신만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저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당신만의 방향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고가 당신에게 원하라고 말했던 것들의 반영이 아닌 당신 내면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정성의 힘, 목적의 힘,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이 하는 행동 사이의 온전한 일치감. 이것이 제가 혼자 있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의 복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회적 수능이라는 복사기에서 정기적으로 벗어날 때만 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독을 통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상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당신의 생각과 함께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점이 아니라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고치 속에서의 시간은 애벌레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홀로 있음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이제